사람은 누구나 첫마디로 기억됩니다. 얼굴보다 오래 남는 것은 말이고, 말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은 그 말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은 옷차림이나 지위가 아니라 입을 여는 첫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옳아도 첫마디가 거칠면 그 뒤에 진심은 닿지 않고,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첫마디가 고우면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말할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바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혹은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상대의 마음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자기 자리로 되돌리는 태도. 정약용은 이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끝내 고립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높낮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건 틀렸습니다로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로 시작하면 대화가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서 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벼슬보다 말을 먼저 닦으라 했습니다. 사람은 노년에 들어설수록 말이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젊을 때는 행동이 말보다 앞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삶 전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짧고 말의 시작이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판단으로 말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말도 이해됩니다. 제가 너무 앞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낮추지 않으면서 자기 품격을 지키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인격의 결이 묻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위기에서 드러나고 노년에서 완성됩니다. 노후에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은 대개 젊은 시절 마음을 닦는 일을 미뤄둔 사람입니다. 반대로 노년에 말이 고운 사람은 이미 삶을 여러 번 내려놓아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기지 않아도 괜찮고, 증명하지 않아도 편안하며, 설명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다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위한 말이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자식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첫마디를 어떻게 꺼내는지가 노후의 외로움을 결정합니다. 잔소리로 시작하는 말은 관계를 닫고, 존중으로 시작하는 말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노년에 자식과 멀어지는 이유는 대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의 시작이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떤 말로 시작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문턱을 낮추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문턱이 낮을수록 사람은 찾아오고 그 문턱이 높을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행복한 노후란 사람이 많은 삶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그 말 고맙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첫인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노후의 공기를 바꿉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 있는 삶이란 크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말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말의 시작이 바뀌면 삶의 결이 바뀌고 삶의 결이 바뀌면 노후는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말은 단지 문장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은 혀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방어적으로 변하며 마음이 허전하면 말은 괜히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은 말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말의 온도를 먼저 살피라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은 대개 자기 불안을 가리려는 말이고 상대를 누르려는 말은 대개 자기 확신이 부족한 말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은 이미 자기 마음이 안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대부분 삶을 여러 번 통과한 사람입니다. 실패도 겪었고 후회도 해보았고 관계의 끝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들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굳이 설득하지 않으며 굳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에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힘을 말의 여백이라 불렀습니다.
말을 다 하지 않는 여백, 판단을 미루는 여백,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 여백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대체로 이 여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오늘은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이 말들은 관계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놓치지 않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존중할수록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품격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덜 필요로 하는 삶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말 없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침묵 속에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태도가 말이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말이 삶을 따라오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첫마디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첫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 말들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후에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책임 없는 말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의 수를 줄이고 말의 시작을 고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첫인상은 바뀌고 당신의 관계는 달라지며 당신의 노후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삶이란 대단한 철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낼 줄 아는 삶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행복한 노후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꺼낸 첫마디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를 편안하게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움츠러들게 했는지 그 성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온도를 조금만 낮추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고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정약용은 그 해답을 아주 단순하게 남겼습니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삶의 자세를 바로 하라. 삶이 바르면 말은 저절로 바르고 삶이 흐트러지면 말은 반드시 거칠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앞서 말한 순간은 없었는지, 오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오늘 내 말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은 아니었는지, 이런 질문을 조용히 자신에게 던집니다. 정약용은 이 시간을 말을 씻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수십 번의 말을 하며 그 말마다 조금씩 마음을 묻힙니다. 그 묻은 마음을 씻지 않으면 말은 점점 탁해지고 결국 사람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이 흐려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말을 씻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년에는 책임이 많다는 이유로, 노년에는 이제 다 안다는 이유로 자기 말을 되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만큼 늙는다고.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말수가 적어질수록 자기 성찰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침묵을 늘리고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이 침묵은 외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노년에 고요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은 침묵의 결과가 아니라 말을 충분히 정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사람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무겁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자기 삶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과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금세 잊히지만 삶을 통과한 말은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삶을 남겨라. 말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말을 만든 태도는 사람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존중받는 사람은 대체로 기억에 남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태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회의 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언제나 비슷한 첫마디를 꺼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빠른 말이 아니라 깊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말이 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쉰다는 것은 지쳤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말은 꼭 필요한 말뿐입니다. 노후의 품격이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마디를 덜 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오늘 당신이 상대를 이기지 않고 넘겨주었다면 그 하루는 조용히 성숙해진 하루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삶은 점점 줄어들지만 품격은 그 줄어든 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마디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첫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끝을 앞두고도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에게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했는가? 이 질문은 말을 평가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말로 사람을 대했는가, 어떤 말로 가족을 불렀는가, 어떤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증명하려 했던 말, 변명하려 했던 말, 이기기 위해 꺼냈던 말, 상처를 덮기 위해 내뱉었던 말, 그 말들을 조용히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말에서 해방된 삶이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말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관계를 맺습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자주 드러내지 않아도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갈등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갈등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굳이 오해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말이 쉬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충분히 숙성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하며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시작은 늘 비슷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첫마디는 겸손을 연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삶이 그렇게 흘러왔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엽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말의 완성이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꾸밀 말도 보탤 말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비로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첫마디는 어땠습니까? 조급했습니까? 날이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따뜻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은 바꾸기 어렵지만 말을 꺼내는 속도는 지금부터라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조금 늦추고, 조금 낮추고, 조금 덜 말해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긴 유배의 세월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을 잃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삶을 다듬었고, 말은 그 다듬어진 삶이 결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모든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첫마디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첫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당신의 노년을 만들고, 그 노년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자기 삶을 다듬는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